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지기술까지 정리했고요. 공정시험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41번 적정법 산성 가망한산 칼륨법에 의해서 COD를 측정할 때 염소이온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첨가할 수 있는 시약. 틀린 거 그랬죠. 우리 그 COD 측정할 때 염소이온 방해할 때는요, 어떤 거? 황사는 분말을 이용하는 게 맞죠. 근데 황사는 분말을 이용하는데 황사는 분말 1g 대신에 질사는 용액이라든가 또는 질사는 분말도 가능합니다. 황사는 분말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질사는 용액과 또는 질사는 분말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가능하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시는 거고요. 42번 총 유기탄소 측정할 때 적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거 총 유기탄소에서는 이 용어의 정의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3번이에요. 3번이 비정화성 유기탄소. 이게 보면은 얼마 비정화성 유기탄소 이 자체도 틀렸지만, 그렇죠? 지금 보시면 1번 보시면 무기성 탄소 보시면 수중의 탄산염, 중탄산염, 용존, 이산화탄소 등 무기력을 결합된 탄소의 합을 말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부유성 탄소도 있고, 여러분들 비정화성 탄소가 답인데, 비정화성 탄소 보시면 총 탄소 중에서 pH 2 이하에서 포기에 의해 정화되지 않는 탄소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비정화성 탄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죠. 지금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부유성 유기탄소죠. 총 유기탄소 중 공국이 4.5 마이크로메타의 망 여가지를 거기 통과해요 그러죠. 통과하지 못한 유기물을 말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아마 2015년 그쵸? 2015년도에 수주료용 공정시험 기준에 이 부유성 유기탄소가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냐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자체가 답이 틀리게끔 잘 나온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맞게끔 나왔으면 논란이 됐죠. 왜 그러냐면 2016년서부터 그게 재해가 됐으니까. 지금 이게 2016년도 3회 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문제가 2번을 맞게 해놓고 만약에 나머지 번호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해놨다 그러면 논란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2번하고 그 다른 답,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2번이 어쨌든 삭제가 된 내용인데 그게 또 틀리게끔 나왔으니까 2번이 그냥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어쨌든 예전 공정시험 기준에는 부유성 유기탄소가 총 유기탄소 중에 공국이 0.45 마이크로메타의 망 여과지를 통과하지 못한 유기탄소를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거? 부유성 유기탄소를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수심이 0.6m 폭이 2m의 하천의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심 각 부분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근데 하천의 유량은 그랬네요. 하천의 유량은. 그 다음에 하천은 장방형이라고 가정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하천에서 유량을 구할 때 어쨌든 여러분들 유량을 구한다고 유량은 Q는 곱하기 A 곱하기 V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량을 구할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유속을 구하는 게 차이가 있지. 하천에서는 수심이 0.4m가 안 되냐 0.4m가 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랬죠? 만약에 0.4m가 안 되면 우리가 수심의 60%의 수심을 우리가 평균 수심 유속으로 보는 거고, 0.4m 이상, 요거 커다란 얘기죠. 0.4m 이상은 어떻게 우리 20%에서 유속 더하기 그 다음에 80% 수심 유속 더 나누기 2, 이거 평균 수심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평균 낸 게 우리가 수심으로 보는 거니까 유속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수심이 0.6m니까 수심이 0.6m니까 요거를 보셔야 되죠. 0.4m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속은 어떻게 보는 거야? 2의 20% 유속이 얼마? 1.3 그 다음에 80% 유속이 얼마? 0.8.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나요? 이게 1.05 맞죠?
2.1이 되는 거니까 2.1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1.05 맞습니다. 1.05 메타퍼세크가 된다는 얘기죠. 뭐가? 유속이. 예. 그 다음에 유속이 요거면 면적이 아까 나와있죠. 면적이 아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수심이 0.6이고 폭이 2라 그랬으니까 면적 알 수 있죠? 0.6 곱하기, 그러니까 요 Q는 어떻게 0.6 곱하기 2 이게 메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어떻게 1.05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게 유량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0.6 곱하기 2 이게 면적이죠. 그 다음에 1.05 이게 유속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곱해주면 답이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메타 3승 퍼 세크, 그렇죠? 단위까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아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천에서의 우리 그 유속을 나타낼 때 0.4m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져서 0.4m 미만이면 하천 수심에서의 60%에서의 수심 60% 되는 게 유속이 우리 진짜 유속으로 평균 유속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0.4m가 이상이 돼 버리면 평균 유속이 뭐라 했어요? 수심으로부터 20%의 유속, 20% 유속과 80% 유속을 더한 거를 평균한 게 우리 평균 유속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뭐 실험에 관한 용어 설명, 이거 틀린 거,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45번도 뭐 한번 확인하고 보도록 하시고, 46번도 여러분들 그 색도 측정법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도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어떤 거예요? 2번이에요. 색도 측정법에서 시료 중에 백금, 코발트 표준물질과 아주 다른 색상의 폐화수에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적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일단 47번으로 갑니다. 47번 인산여민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인산여민 보시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있는데 이게 다 이어마 주석 환원법, 아스코르빈 환원법, 부루신산 환원법. 이 부루신 환원법은 질산정지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인산염이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중에서 블루신 이 환원법, 이 블루신법 같은 경우는 질산성 질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질산성 질소 측정하는 방법에서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식품 공장 폐수의 BOD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수 희석수를 가해서 20배로 희석한 것을 6개의 BOD병에 넣었습니다. 희석 배수가 20배래요. 6개의 BOD병에 넣어서 3개의 BOD병은 즉시, 나머지 3개의 BOD병은 20도씨 5일간 불안시킨 다음에 각각의 DO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개의 BOD병에 누운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3개는 곧바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20도씨에서 5일간 불안시킨 다음에 DO를 측정했다는 얘기죠. 측정했다. 근데 0.05 노르말, 그 다음에 Na2S2O3 티황산 나트륨 말입니다. 티황산 나트륨에 의한 적정량의 평균치가 4ml와 1ml였다. 이 4ml, 1ml란 얘기는 먼저 우리가 불안시키기 전에 20도씨 5일간 불안시키기 전에, 즉 어떻게 20배 희석한 것을 갖다가 첫 번째 BOD병에 3개 넣었다 그랬죠. 요거 적정했을 때 우리가 평균한 티황산 나트륨의 적정량이 4ml란 얘기고,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5일간 불안시킨 다음에 DO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티황산 나트륨이 들어간 게 평균은 1.5, 그렇죠? 1.5 들어갔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죠. 식품 공장의 BOD 값은 그랬네. BOD병의 용량은 요만키고 적정량은 100ml고요. 황산, 망간 2ml가 들어갔고, 알칼리, 요오드, 아자이드 2ml 들어갔고, 농황산 2ml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0.05 노르말, 티황산 나트륨은 역간 1이다. 예. 지금 구하는 게 뭐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건 BOD 값 구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BOD 값 구하라. 근데 요거는 BOD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BOD를 우리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구할 때, 첫 번째 DO, DO1 마이너스 DO2 요거에 곱하기 희석 배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DO1하고 DO2를 구하고, 우리가 희석 배수는 지금 20배죠. 얘가 20배로 주어진 거거든요. 얘가 20배. 그러니까 DO1하고 DO2를 구해서 우리가 BOD로 환산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 아셔야 돼요? 우리 DO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겠네. DO 구하는 공식이 미리구한 리턴은 어떻게 A 곱하기 F 곱하기 V1 나누기 V2 곱하기 1000은 이제 환산하려고 나눈 거고 V1 마이너스 R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용존산소 구하는 용존산소 우리 여러분들 그 실험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존산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BOD 병에다가 여러분들 시료를 집어넣고요. 그렇죠? 거기다 뭐 집어넣는 거냐면 황산, 망간 집어넣고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 나트륨 집어넣고 또 흔들어 섞어서 여러분 이렇게 갈색 침전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황산을 집어넣고 그걸 녹입니다. 녹여서 다시 얼마? 내가 전체 시료량에서 얼마큼 분체해서 티황산 나트륨이 똑똑똑똑 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색, 어떤 색? 무색이 되는 점이 종말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전분유혹도 집어넣고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요 식은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하는 건데 이 A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적정에 소비된 티황산 나트륨 용액량이에요. 몇 밀리리터 떨어졌냐? 적정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몇 밀리리터 떨어졌냐? 그 다음에 이 티황산 나트륨의 팩타지 여가 V1은 아까 전체 시료량 이거는 뭐냐면 전체 BOD병의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BOD병의 용량 그렇죠? V2는 내가 실험할 때 실제로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우리가 적정할 때 삼각 플라스크 집어넣고 하잖아요. 삼각 플라스크에 몇 미리 집어넣느냐 실제로 적정할 때는 우리가 다 쓰지 않잖아요. 300ml짜리 BOD병에다가 우리 만들어 놓은 걸 우리 일정량 따라갖고 우리가 실험하는 거니까 몇 미리 우리가 실제로 적정할 때는 몇 미리 갖고 했냐 이거고 1000은 우리가 단위환산하기 위해서 그냥 1000 집어넣는 거고 이게 R은 뭐냐면 아까 황산망간하고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이거 집어넣는 용액 있잖아요. 그 용액 다 더한 양 또 첨가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0.2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곧바로 시험할 때 우리가 20도씨 5일간 배양한 BOD를 갖다 측정이 아니고 먼저 3개 먼저 측정했죠. 그 측정한 평균치가 얼마래요? 4mm가 들어갔다는 아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4mm가 들어갔다. 티황산 나트륨이. 그 다음에 티황산 나트륨의 팩타는 얼마래요? 아까 1.0 쓰고 그 다음에 V1은 뭐냐면 전체 시료량 BOD병의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BOD병의 용량을 얼마로 나왔어요? 302라 그랬네. 이게 302가 되고 그 다음에 적정에 사용한 용액량은 100ml 이게 V2가 100이란 얘기죠. 이게 그렇죠? 곱하기 1000에 V1이 어때? 302 마이너스 R은 아까 거기 보시면 황산 망간 2mm에다가 그쵸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 또 2mm 농황산도 2mm 이렇게 집어넣었죠. 근데 우리가 집어넣은 거 농황산은요 왜 침전된 것을 녹이는 거고요. 요 R값에 들어가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 황산 망간하고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 나트륨 첨가량입니다. 그러니까 2mm니까 이게 4mm가 들어간 거예요. 황산은 첨가량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황산은 어떤 겁니까? 아까 침전물을 녹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DO1이죠. 첫 번째 하기 전에 20도씨에서 5일간 배양하기 전에 DO가 요걸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만약에 DO2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집니까? A 값이 적정량이 틀려지지. 적정량이 얼마나 했어요? 평균 한 게 1.5라 했습니다. 1.5. 그 다음에 이건 팩탄 1.0 맞고 또 300이 전체 시료량 맞고 분치한 거 맞고 곱하기 1000에서 302 마이너스 4 맞고 곱하기 0.2 이것도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구해서 여기 집어넣고 요거 하라. 됐나요?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되셨죠?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 49번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의해서 페놀을 분석할 때 클로로폼 용액에서 측정하는 파장은 그냥 뭐 암기하셔도 되겠죠. 수용액에서는 510나노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폼 용액에서는 460나노미터. 그래서 우리가 클로로폼 용액이니까 410나노미터라 해야 되겠죠. 됐고 50번도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되고요. 51번 볼까요? 51번 개수로의 평균 단면적 나왔습니다. 부표를 이용해서 10m 구간을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5초가 걸렸대요. 5초. 이 수로의 유량은 그랬습니다. 유량. 그래요. 그러면 보시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쨌든 여러분 유량을 구하라 그러면 유량은 Q는 A 곱하기 V. 그쵸? 근데 거기 간단하게 A는
나와 있죠? 1.6으로 얘는 1.6 메타의 제곱으로 나와 있고, 지금 우리는 또 어떤 거게 됩니까? 이 V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근데 거기 이제 맨 마지막에 단에서 나왔죠? 수로의 구성, 재질, 수로, 단면, 형상, 기울 등이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의 경우,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의 경우에서는 요 V, 요 평균 유속은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0.75의 표면 유속이에요. 표면 유속에 어떻게 곱하기 0.75를 곱하라 이런 얘기지. 표면 유속. 근데 표면 유속은 우리가 어떻게, 부표가 10m 동안의 시간으로 구할 수 있던 표면 유속 V2라고 보통 씁니다. 유속은 10m를 흐르는 동안에 몇 초가 걸렸대? 몇 초? 5초? 5세크? 맞나? 5초라 그랬나요? 맞죠? 5초 걸렸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표면 유속은 얼마가 되는 거야? 2m/s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유속은 표면 유속의 75%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6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0.75가 우리가 유량이 된다. 메타의 3승 퍼 세크라는 단어는 유량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 마지막에 수로의 구성, 재질, 수로 단면의 형상,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평균 유속이 어떻게? 표면 유속의 75%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물어보는 단위가 아까 메타의 3승 퍼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타낸 메타의 3승 이게 세크잖아요. 이걸 분 단위로 또 환산할 수는 있죠. 해보시면 되죠. 됐습니다. 근데 52번 넘어갈게요. 0.1노르마 NaOH 표준 용액 300ml를 완전히 반응시키는데 0.1노르마 H2C2O7 용액 30.12ml 소비했습니다. 팩타는 그랬나? 아,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어떤 거 갖고 보시는 거야, 이거는 우리 중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중화 공식에서도 아주 지금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MV는 N-V- 뭐 요거 갖고 우리가 계속 구했었는데, 지금 어떤 것까지 나왔습니까? 팩타까지 나왔죠. 그렇죠? 팩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 그러면 우리가 어떤 NV는 우리가 N-V-라는 식을 쓰는데, 이 전제가 뭡니까? 팩타가 1이라는 전제야 다. 그쵸? 근데 팩타가 나왔으니까 어떤 식을 써야 돼? NVF는 어떤 거? N-V-F-F라는 식을 써야 된다 이런 거죠. 그쵸? 한쪽에 다 똑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0.1로면 NaOH인데 표준 용액이 팩타가 0.1.008. 그쵸? 30ml예요. 그러니까 NaOH에 대한 여기 써보면 0.1 노르말이죠? 곱하기 부피는 얼마래요? 부피는 30ml.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0.1이 단위가 이큐발란트 퍼 리터니까 0.1 단위가 뭐야? 이큐발란트 퍼 리터가 되죠? 맞지? 근데 부피는 지금 여기 얼마래? 30? 그쵸? 30ml? 30ml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팩타가 얼마래? 1.008이 되는 거지. 이게 같아야 되는 건데 다른 하나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0.1 이큐발란트 퍼 리터가 되고요. 리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용액이 얼마 들어갔대? 30.12. 얘가 30.12ml가 들어갔대요. 근데 여기에서 팩타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위가 같으니까 요거대로 하면 되겠는데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이걸 나중에 환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갖고요. 그쵸?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풀어 쓴 건데, 얘도 요거니까 단위가 다 같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죠.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수치에서 요거 계산한 수치를 나눠주면 되겠지. F값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53번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54번 이런 걸 확실히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의 전처리하는 방법은 질산과염산법이다. 보셔야 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55번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56번도 거기 보시면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 중에서 공정수에 적용하지 않는 건 벤츄리미터입니다. 공정수에 적용하지 않는 건 벤츄리미터.
57번 직각 삼각유혈을 사용하는 유량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공식과 다음 조건 중에서 유량 메타담수법 분으로 맞는 것은 그랬죠. 유량 공식으로 맞는 거하고 삼각유의 공식, 삼각유의 공식과 유량 구하는 공식. 어쨌든 뭐 여러분들 삼각유하고 사각유에서의 유량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시는 거죠. 삼각유에서는 마찬가지로 K에 H 폭은 안 들어갑니다. H 5 나누기 2승이라 그랬고 그걸 환산해 보시면 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58번을 그냥 넘어갈게요. 58번 보시면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에서 흡강도가 1.0에서 2.0으로 증가하면 투과도는 그랬네. 요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흡강도는요, 흡강도 A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로그 투과도분의 1이에요. 흡강도는 로그 투과도분의 1. 이 T가 뭐냐면 투과도를 말하죠. 투과도. 근데 지금 흡강도가 지금 얼마? 1하고 2하고 볼게요. 흡강도가 1이라면 로그 어떻게 T분의 1이 되는데 여기 로그를 지으면 여기 10의 X승 취하면 되죠? 그쵸? 네, 그러면 이게 10의 1승은 어떻게 T분의 1이 되잖아. 흡강도가 1일 때, 즉 흡강도가 1일 때 어떤 거? 투과도 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 되죠. 0.0이란 얘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흡강도가 2일 때 보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면 로그가 지어지면 어떻게? 10의 2승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T는 어떻게 될까? T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 0.1이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 0.01이죠. 그렇죠? 예. 그럼 몇 배? 예. 몇 배? 10분의 1배 감소한다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흡강도가 1일 때는 투과도를 갖다가 10에 0.0이라고 보는 거고 흡강도가 2일 때는 0.001이니까 10분의 1배 감소한다 이런 말이죠. 됐고 59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그랬으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검출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이온 분석에서 열 전도도가 아니라 전기 전도 검출을 사용한다 그랬고 60번도 여러분 정량 한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럼 추출법일 때 0.005고 직접 측정할 때 0.05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그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등한시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까 조금 다 확인하고 보시도록 하세요.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